의원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의원 욕 플랫폼 소위 제안을 해서 같은 당에 있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뭐 하자는 거냐 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라고 그래요. 청원도 할 수 있고 일정 수가 넘어가면 당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라. 플랫폼을 만들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욕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고 급기야 가장 많이 욕을 먹은 국회의원 누구, 가장 많이 항의 문자를 받은 사람 누구, 거기에 답변도 달게 하자라는 이재명 의원의 소위 의원 욕 플랫폼 제안인 겁니다. 당내에선 어떤 반응일까요? 박용진 당대표 후보, 이재명과 반대 의견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려는 의도다. 내부 총질이다. 강훈식 당대표 후보, 온라인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개딸들 놀이터 될 것이다. 욕설 게시판 총구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마구잡이 난사하려는 모양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자, 의원 욕 플랫폼. 전재수 의원님, 욕 많이 드시겠는데요? 저거 만들어지면. 네, 욕 좀 먹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왜 우리 이재명 의원을 나오지 말라고 전재수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뭐 욕 엄청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별도의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전후 맥락을 싹 자르고 나의 발언의 의도를 왜곡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해석이 필요 없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재명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도가 왜곡이 됐다,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사례를 예시를 들었다 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도 이제 기업들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대세이듯이 정당도 플랫폼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정당으로 여야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렇다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욕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 단체장 이걸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어떤 건강한 문제제기,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것인데 예시를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당대회용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 또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당대회의 어떤 이 전당대회용 메시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당에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포용력 있는 메시지를 기대를 합니다.
개딸들한테 욕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욕 좀 먹겠죠. 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 있었는데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의원께서 당원 게시판 실명으로 바꿔야 된다고도 했었고 게시판 아예 막은 사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든 당원 게시판이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과격하지 않게 의원님 표현대로는 포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인 표현하고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잘못된 결과로 기결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 기간 때 재민 게임 같은 거, 신선한 어떤 게임 같은 거 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게임 아이디로 굉장히 저격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말씀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자 또 하나의 문자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들기 전에 이 좀 가격한 폭력적인 어떤 의견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측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고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당원들이 당에 말할 수 있고 흉보고 싶으면 흉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 엄청 조심해서 하죠. 그런데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당이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에게 문자 폭탄 보내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문자 폭탄을 대신할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오해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든 건데 그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발언 논란이. 그 김혜경 씨 법카 참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무당의 날이나 나 장풍 못 쏜다라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장풍 얘기를 꺼냈던 것. 그럼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못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단정 지은 것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세 번째뿐만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을 때도 그 계속적으로 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저런 가벼운 언사가 과연 자질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욕설하는 플랫폼, 비난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서열을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또 본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왜곡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부분만 떼어가지고 방송에 보도하고 신문에 보도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다음 나왔던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부분만 떼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전체의 취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방금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문자 폭탄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문자 폭탄은요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걸 아예 양성화시켜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문자 폭탄 하듯이 욕설하고 비난하고 또 누가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지 1등, 2등, 3등을 하자는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저런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플랫폼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마 세계에서 최초의 플랫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욕설 비난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이 형법상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저게 범죄 행위 플랫폼이 되는 것이지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부재하신 거라고 저는 밖에는 못 보겠는데요. 사실 정치 지도자 중에 욕을 장려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선풀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 착한 댓글, 좋은 댓글 달자 이런 운동을 국회에서 벌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욕을 장려하는 지도자는 처음 뵙고 저런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지금도 국민들께 좋은 모습, 올바른 모습, 지도자다운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드리는데 저것까지 만들어서 그 피로를 가중시켜야 될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웅천 의원이 전재수 의원님 상당히 흥미로운 입장을 냈어요. 강성 당원들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 속하는 조웅천으로서는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냐. 상당히 흥미로운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업사원 막대 네. 그래프 쫄리는 심정.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욕 많이 먹은 국회의원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의 문자를 제일 많이 받은 국회의원들을 이 발표를 하면은 조홍천 의원 표현대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영업 실적을 이제 늘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재명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 현대 정당은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지향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로 드는 과정에서 욕 많이 먹는 국회의원 공개, 또 항의 문자 많이 받는 국회의원 공개 이런 사례를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좀 자초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례를 좀 들더라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사례,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례 많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좀 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칭찬 많이 받은 국회의원들 공개를 한다. 그것도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겠네요. 어떻게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발언을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정당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하신 거 뭐였죠? 그 명언이었는데. 예, 첫 번째 자세와 태도는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눈빛은 더 따뜻하게, 따뜻하게, 메시지는 더 포용적으로 포용적으로. 따뜻하게 포용적으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이 의원으로서 상임위에 첫 데뷔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상임위는 국방입니다. 일로 오셔야 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통을 잘 지켜오신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재명 의원의 국방위 대비 모습까지 보셨습니다.